안녕하세요. 애들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EU GDPR 시리즈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글로벌 표준이 된 GDPR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GDPR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제5조에 있는 7가지 기본 원칙이에요. 이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세부 조항들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맞아요.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조직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라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원칙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GDPR에서 기본 원칙의 기능, 7가지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AI 시대의 적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까지요. 네, 법률 조항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GDPR 제5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7가지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7가지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기간 제한, 무결성, 기밀성, 그리고 책임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칙들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마케팅 이메일 발송이 적법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기본 원칙에 비춰 점검해야 해요. 쉽게 말해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채점 기준표 같은 거군요.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GDPR의 다른 조항들을 해석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해요. 예컨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조치가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가? 라고 물으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네, 새로운 기술이나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도 기본 원칙은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NFT 같은 새로운 기술에 GDPR을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기본 원칙은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거네요. 다른 역할도 있을까요? 책임성 강화라는 중요한 기능도 있어요. GDPR 제5조 제2항은 컨트롤러, 즉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원칙들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GDPR 제3장에 있는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들은 모두 이 기본 원칙에서 파생된 거예요. 결국 기본 원칙은 GDPR 전체의 토대가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위반 시 제재도 가장 강력한 수준인 건가요? 맞아요. 기본 원칙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부과된 고액 과징금의 대부분이 이 기본 원칙 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GDPR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복잡한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며 새로운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이고 컴플라이언스 입증의 기준이자 정보 주체의 권리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GDPR의 7가지 기본 원칙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부터 볼게요. 이 원칙은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정보 주체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네요. 적법성이란 무엇인가요? 적법성은 GDPR 제6조에 명시된 6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동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중대한 이익 보호, 공익 목적, 정당한 이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정성은 정보 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투명성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불리하게 쓰지 말라는 원칙이네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2019년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당국
CNIL은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개인정보 처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가 전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이는 투명성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 목적 제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목적 제한 원칙은 개인정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 말한 목적으로만 써라는 원칙이네요. 고객 배송을 위해 받은 주소로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해요. 2023년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 DPC로부터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어요.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를 당초 고지한 목적 외에 다른 서비스와 통합하려 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칙인 데이터 최소화 원칙은 무엇인가요? 데이터 최소화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라는 의미죠. 회원가입 시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독일의 의류기업 H&M은 직원들의 건강 상태, 가족 문제, 종교적 신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3,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네 번째 원칙인 정확성 원칙은 무엇인가요? 정확성 원칙은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라는 의미죠. 부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2021년 영국 정보위원회 ICO는 신용평가회사 익스페리언이 신용평가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인 보관기간 제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목적 달성 후에는 삭제하거나 익명화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다 쓴 정보는 버려라라는 의미죠. 모든 정보를 영구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이탈리아 통신사 TIM은 마케팅 목적으로 비활성 고객 정보를 최대 10년까지 보관했다가 2,7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여섯 번째 원칙인 무결성 및 기밀성 원칙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를 무단 처리, 손실, 파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라는 의미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트위터, 현, X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72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4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데이터 보안 침해 시 적절한 대응 절차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인 책임성 원칙은 무엇인가요? 책임성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원칙을 지켰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는 GDPR에서 가장 혁신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떻게 지켰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IAB 유럽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투명성 및 동의 프레임워크는 이용자 선호도를 추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벨기에 개인정보 보호당국으로부터 2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봤는데 이 원칙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최소화는 보관기간 제한과 연결되고 정확성은 무결성과 연결됩니다. 결국 이 원칙들은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게 다루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AI 시대에 GDPR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GDPR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몇 가지 핵심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첫째, 목적 제한 원칙과 AI의 충돌이 있어요. AI의 큰 가치 중 하나는 데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는 처음 말한 목적으로만 써라라는 목적 제한 원칙과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AI는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강점인데 목적 제한 원칙은 그걸 제한한다는 거네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덜란드 ING 은행은 고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려 했는데
이 데이터는 원래 거래 처리라는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었어요. 규제 당국은 이것이 목적 제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ING는 명확한 동의와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AI 학습 요구 사이의 충돌이에요. AI 모델, 특히 딥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라는 원칙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최소화 원칙은 이를 제한한다는 거네요. 실제 문제 사례가 있나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사 시제트는 2022년 건강 데이터 분석 AI를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어요. 정확한 의료 예측을 위해서는 방대한 환자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데이터 최소화 원칙으로 인해 제한이 있었죠. 시제트는 이 문제를 실제 환자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하지만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인공 데이터인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AI 개발을 가능하게 한 좋은 사례예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투명성 원칙과 AI의 블랙박스 문제예요. 특히 딥러닝 같은 복잡한 AI 모델은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는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라는 투명성 원칙과 충돌합니다.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개발자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군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2023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의 사회복지 부정수급 탐지 AI 시스템 SIRI를 중단시켰어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감시한다는 이유였죠. 법원은 투명성,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원칙 위반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예요. GDPR 제22조는 중요한 결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과 AI에게 맡기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기술 발전 방향이 충돌하는 거네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폴란드 온라인 대출업체 VIVUS는 완전 자동화된 AI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대출 거부 결정을 내렸다가 약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이후 VIVUS는 모든 거부 결정에 인간 검토자가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도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도 있을까요? 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몇 가지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어요. 첫째,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생성물에서도 개인정보가 재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되었으니 그 안에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2023년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챗GPT를 일시 차단한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재,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미비, 부정확한 정보 생성 등을 이유로 들었죠. 오픈AI가 투명성 강화, 옵트아웃 기능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야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I가 일반 데이터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론해내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활동만으로 정치 성향, 건강 상태, 성적 지향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민감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일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꽤 우려되는 문제인데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이유는 AI법을 2024년 7월 공표하여 8월부터 발효시켰어요. 이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으로 GDPR과 함께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런 충돌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요 해결 방안으로는 설명 가능한 AI, XAI, 기술 개발, 데이터 최소화와 AI 성능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 예컨대 차등적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등의 활용, AI 의사결정에 인간 개입을 적절히 설계하는 인간 중심 AI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AI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GDPR 기본 원칙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통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인가요? 첫째, 원칙 중심 접근법입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원칙은 지속됩니다.
특정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응하는 임시 방편이 아닌 기본 원칙에 기초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둘째, 책임성의 실질적 구현입니다. 형식적인 문서화가 아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켰다가 아닌 어떻게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셋째, 보호와 혁신의 균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지속 가능한 데이터 혁신의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넷째, 유연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원칙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 적용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유연해야 합니다. 특히 AI 같은 신기술 환경에서는 원칙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실용적 해법을 찾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요? 다섯째, 디지털 신뢰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구축하는 투자입니다. 규제 준수 비용이 아닌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GDPR 기본 원칙은 원칙 중심 접근, 책임성의 실질 구현, 보호와 혁신의 균형, 유연한 적용, 디지털 신뢰 자산 구축이라는 5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부담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필수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GDPR의 기본 원칙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기본 원칙이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철학이자 나침반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라는 점도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GDPR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원칙들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6가지 합법적 근거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